프레시 박스를 담는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샐러드 드레싱을 뿌려놓게 되면 채소에 그 숨이 죽거나 혹은 물러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드셨을 때 조금은 식감이 좋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드레싱은 가급적이면 맨 마지막에 뿌려서 배식하기 직전에 뿌려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고요. 또 위에 올라가는 토핑 재료를 호두나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드레싱의 수분을 먹기 때문에 질겨지거나 혹은 이렇게 아삭아삭한 호두의 제맛이 느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볶아서 더 고소한 맛을 낸 다음에 위에 토핑을 해주면 수분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더 맛있게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 토핑을 이런 식으로 올려줌으로써 오늘 샐러드의 주 메뉴가 주 재료가 무엇인지 한눈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고객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자, 두 번째로 묵이랑 이 초무침에 대해서 비교를 해 드릴 텐데, 묵은 보통 청포묵 같은 경우에는 김가루를 넣고 무치는 경우가 많은데 김가루가 시간이 지나면 붉기 때문에 색이 그 하얀색 청포묵에 배게 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게 묻혀놓은 지 시간이 조금 된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식감이 떨어져 보이고 좀 조리하는 시간이 좀 오래돼서 맛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에는 김가루를 그냥 위에 토핑식으로 뿌려주시던가 아니면 직전에 이 다른 것들을 다 조리한 후에 맨 마지막에 김가루를 넣어서 조리해서 담아주시는 게 좋고요. 또 옆에 보시면 오징어 초무침인데 이럴 경우 식초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초록색 채소들이 색깔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토핑으로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이 오징어를 다 버무려 놓고 간이 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물에 담가 놓던 뭐 미나리라던가 뭐 오이라던가 이런 쪽파나 부추 이런 초록색 채소들을 위에다가 올려주시던가 아니면 살짝 버무려서 내어주시면 오히려 더 신선하게 느낄 수 있고 바로 조리를 했구나라는 고객들이 봤을 때 정말 프레시박스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또 메뉴를 여러 가지를 담다 보면 자칫 섞이거나 혹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게 되면 양념이 뒤범벅이 돼서 맛이 이 맛인지 저 맛인지 잘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컵질을 이용해서 하나 분리해서 담아주면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정성을 쏟았구나 라는 느낌을 전달받게 될 거고요. 또 밥을 담는 그 방식을 보면 맨밥을 이렇게 담는 방법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주먹밥을 만들기도 하고 또 컵질을 이용해서 동그랗게 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 지루하지 않게끔 똑같은 밥이지만 모양만 달리 해주면 오늘은 좀 왠지 새로운 밥이 아닐까라는 기대심을 갖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. 또 밥을 했을 때 위에 이런 식으로 깨를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뭐 계란 지단을 올려준다거나 조금씩 토핑만 바꿔주면 똑같은 밥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좀 색다른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별미밥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지금 요 연어 초밥에 같은 경우 만약 이런 토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밋밋하다고 느낄 텐데 이런 새싹들을 좀 올려줌으로써 조금은 좀 새로운 형태의 초밥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고요. 또 여기 보시면 유부초밥이지만 하나는 좀 거꾸로 담아서 좀 변화를 주시는 게 좋고 또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검은깨를 이렇게 발라주면 얘 역시도 조금은 변화된 느낌을 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굉장히 속이 꽉 찬 김밥인데 밥을 좀 얇게 깔고 혹은 밥을 현미밥이나 흑미밥을 이용한다면 흰밥보다는 조금 건강하게 느낄 거고요. 또 다음은 과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. 또 과일 하면 가장 많이 담는 게 방울토마토, 사과, 바나나, 뭐 오렌지, 배 이런 종류가 있을 텐데 특히 그 과일 중에는 갈변되는 과일이 있어서 그런 과일들을 담을 때는 물론 설탕물에 한 번씩은 이렇게 담갔다가 꺼내서 조금은 색깔이
변하는 걸 방지해서 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많이 100% 막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갈변되는 것을 막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색깔이 변하지 않는 과일, 물론 단가가 조금은 있지만 뭐 파인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수박, 아니면 포도, 방울토마토, 또 사과보다는 배가 조금 더 갈변을 막을 수 있는 과일이어서 점포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갈변되는 과일보다는 이렇게 좀 담기에도 조금 편하고 먹기에도 편한 이렇게 알알이 떨어질 수 있는 과일을 더 권해드리고요. 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서 담는 것도 물론 좋지만 통째로 하나씩 이렇게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프레시박스 메뉴를 구성할 때 주로 샐러드 혹은 뭐 샌드위치, 과일 이런 식으로 많이 담는데 한식으로 만들어서 담아도 전혀 손색이 없고 또한 먹는 분들도 연령대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렇게 두부 같은 경우에도 레몬 하나 끼워서 넣었을 뿐인데 또 그 닭가슴살 구이 밑에 채소, 양파랑 부추만 깔았을 뿐인데 그냥 밑에 아무것도 없이 까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신경 쓴 것 같고 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은 좀 토핑에 신경을 써주면 고객들도 더 좀 가치 있게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자, 지금까지 프레시박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담으면 예쁜지 설명을 드렸는데요. 물론 그 프레시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 점포는 많지 않지만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고객들에게 배식을 할 때나 혹은 샐러드바를 운영하는 점포에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혹은 토핑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잎채소 뭐 이런 것들만 올려주면 고객들이 한층 더 내가 대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즐거운 점심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